5, 4, 3, 2,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정진희 PD입니다. 네. 오늘은 그 이세원 원장님과 함께하는 정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원장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인사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다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탈모에도 좋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마음 편히 건강히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인사까지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2주 전에 이제 원장님과 함께 남성 탈모 팩트체크 10가지에 대해서 정쇼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 사실 반응도 굉장히 좋았어요. 댓글 그랬나요? 질문도 많이 네. 달리고 또 방송 후에도 많이 봐주시고 해주셨는데 네. 오늘은 이어서 이제 여성 탈모에 대해서 팩트체크 10가지를 해보려고 해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가 되는 주제인데요. 또 그때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요거 이제 질문도 원장님께서 직접 정해주시고 10가지를 선정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오늘 조금 늦게 시작한 만큼 빠르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원장님? 네, 진행을 네. 해보죠. 네. 먼저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루에 100개 이상 빠지면 탈모인가요? 그리고 보통 샤워 후에 여자들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데 얼마나 많이 빠져야 탈모인가요? 이런 질문도 네. 아주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원장님? 그러니까 그 하루에 100개 이상 빠지면 탈모인가요? 사실 이 질문은 네. 맞다고 할 수도 없고 틀리다고 세모라고 표시를 아, 할게요. 그래요? 네. 세모는 뭐죠? 이거는 왜냐면은 하루에 100개라면 굉장히 많이 빠지는 것 같죠. 그죠? 네. 근데 그 분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총 모발의 수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모발이 보통 한 30만 네. 개 정도 평균적으로 얘기하지만 어떤 분들은 훨씬 더 모발이 많은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기본적으로 타고나기로 수치 좀 적은 분도 있어요. 네네. 수치 적은 분이 하루에 100개 빠지면 정말 심각한 거죠. 큰일 나죠. 네. 근데 정말 이렇게 보면은 머리 수치 막 정말 사자 갈기 같은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부럽네요. 네, 그런 분들 뭐 100개 정도 빠지는 거 그렇게 사실 큰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요. 단순히 몇 개가 빠지면 탈모인가 이런 기준은 없어요. 뭐 어떤 논문은 200개 이상 빠지면 탈모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사실 그거는 평균적으로 뭐 몇 개 이상 빠졌을 때 탈모층이 있고 그렇게 뭐 나누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100개라고 우리가 선정을 해놓은 게 뭐 기억하기도 좋고 100개 하면 좀 숫자가 많죠. 그냥 네. 생각하기에. 그래서 어쨌든 탈모라는 거는 모발이 빠지는 거니까 탈모증, 뭔가 이걸 약간 병적이라고 생각하려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우리가 예측 가능한 어떤 범위를 넘어서서 머리가 빠지는 경우 그럼 자기가 평소 빠지는 것보다 한 두세 배 이상 빠진다. 그렇다면 그때는 진짜 탈모증이 뭔가 이상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단순히 개수로 판단하기보다는 그렇죠. 평소에 비해서 어떻게 네. 변화가 있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요거는 네. 뭐죠? 샤워 후에 이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데 얼마나 빠져야 탈모인가? 뭐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샤워를 하시고 나면 샤워하면서 정 PD님도 샤워하면서 문지르겠죠? 그쵸. 네, 저는 아무래도 하는 편인 것 그렇죠. 같아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두피를 깨끗이 씻어줘야 된다, 뭐 모공을 열어줘야 된다, 뭐 이런 네네네. 의미로 많이 더 좀 강하게 문질러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마치 샴푸하면서 마사지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우리 모발은 강한 듯하지만 약해요. 그런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서도 빠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탈모증이 아니라 그런 어떤 물리적인 자극 때문에 빠지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드라이 할 때도 털겠죠. 네네. 털고 혹은 어떤 분들은 드라이하면서 막 브러쉬를 할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물론 약하게 걸쳐서 원래 빠져야 되는 머리도 빠지겠지만 원래 안 빠져야 되는 머리들도 좀 잡아당겨지면서 빠지거든요. 네. 당연히 샤워 후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질 테고요. 샤워 언제 하세요? 낮에? 저는 아침에 그렇죠. 합니다.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하고 그 네네. 전날 활동을 하고 아침에 하겠죠? 네. 그러면 아침에 많이 빠지는 건 당연히 그 전날 우리 어떤 주기에 의해서 빠져야 되는 머리털들이 빠지지 않고 이렇게 달랑달랑 달려있는 붙어있는? 털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 물리적인 자극을 주면서 아침에 어, 샤워하면서 조금 더 많이 떨어져 빠지겠죠. 나가는 거.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빠져야 되는 모발들이 네네. 샤워하고 드라이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달랑달랑 걸려있고 원래 빠져야 되는 모발들이 좀 빠지는 것도 있고요. 물리적으로 자극을 주면서 안 빠져야 되는 머리털을 더 당겨서 빠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샤워 후에 모발이 조금 더 많이 빠지는 경향이고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아무래도 머리가 긴 길기 분들이 때문에. 많으니까 네네. 더 엉키고 푸는 과정에서 또 잡아당기고 아, 아무래도 여성들이 샤워 후에 머리가 좀 더 많이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네. 얼마나 빠져야 탈모인가요? 늘 빠지는 정도는 그냥 본인의
어떤 생리적으로 빠지는 자연스러운, 정도라고 네. 예,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네. 머리카락은 당연히 빠집니다. 안 빠지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제 평소보다 뭐 두세 배 이상 막 많이 빠진다.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조금 문제가 이제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좀 네. 변화를 잘 조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인사 한번 네. 해보고 갈게요, 네. 원장님. 제비님도 들어와 주셨고, 그 다음에 바이트엘린, 그 다음에 몽몽이님, 메이비투데이님, 또 분당새 파이프님, 상크미님, 금분신님, 0200 미니님, 송또니님도 들어와 주셨네요. 또 베르테스 주님도 들어와 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여성 탈모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정말 카더라 뉴스를 올바르게 아주 의학적으로 짚어주실 예정이니까요.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면은 많이 질문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써 댕파리님이 질문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순서대로 조금 쌓아놨다가 좀 한꺼번에 좀 받아보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계속해서 두 번째 내용. 네, 단발머리가 긴 머리에 비해서 머리카락이 덜 빠진다. 네. 요거 어떨까요? 네. 이거는 저는 X 쪽에 가깝다고 그래요? 생각해요. 네. 그래요? 네. 저도 왜 길고 무거우면 더 잘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네. 했었거든요. 정말로 머리털이 예를 들어 뭐 한 10년간 머리를 자르지 않아가지고 네, 뭐 헤어컷을 하지 않아서 뭐 제가 어렴풋이 어렸을 때 뭐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거 보면은 키보다도 더 길게 자라네 맞아요. 라푼젤 같은 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정말 무게에 의해서 조금 더 잘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머리가 만약에 그분들이 잘 빠진다고 그랬으면 그 길이까지 길었을까요? 또 그러네요. 안 길었겠죠? 네. 안 빠지고 버티니까 그 길이까지 길었겠죠. 그러니까 네네. 긴 머리 일단 긴 머리를 기를 정도로 머리가 긴 분들은 모근이 튼튼한 분들이에요. 머리를 기르고 싶어도 못 기본적으로? 길러요. 그러니까 네네. 그 머리가 약한 분들은 머리가 어느 정도 길이가 되면 그 주기가 짧기 때문에 네. 빠지는 주기로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그래서 머리가 일단 길게 자란다는 것만으로도 그분의 모근이 어느 정도 튼튼하다는 튼튼하다. 네, 그 얘기로 볼 수가 있고요. 네네. 같은 모발이 네. 같은 5가닥이 빠지더라도 저같이 짧은 모발 5가닥이 빠지면 아이고 뭐 이렇게 잔털이 조금 덜 빠져 좀 보일 것 빠졌네. 같아. 네. 근데 이제 피디님 같이 긴 머리가 5가닥이 빠져 있으면 그걸 이렇게 뭉쳐놓으면 네. 어이구 한 움큼 많이 빠진 빠졌네. 것처럼. 네. 네. 이런 어떤 시각적인 착각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머리 길이에 따라서 뭐 덜 빠지고 더 빠지고 이런 건 없을 것 같고요. 네네네. 머리가 긴 분들이 또 아무래도 브러쉬나 이런 거 할 때 엉키고 걸리는 게 조금 더 있겠죠. 조금 더 정전기 때문에 뭐 물리적인 자극도 있을 테고 엉키는 게 있을 테고 네네. 당연히 긴 머리인 분들이 그걸 이제 푸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자극에서 조금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머리 길이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뭐 짧으면 덜 빠지고 길면 더 잘 빠지고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네. 다행이네요. 네, 지금 질문이 너무 많아요, 원장님. 네. 지금 일단 조금 진행해보고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단발머리가 덜 빠지는 것은 아니다. 네. 단순히 좀 머리 무게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생기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내용. 이것도 궁금했어요. 맞아요. 네. 샴푸 후에 젖은 상태로 자면은 머리카락이 더 빠진다. 네. 그래서 말리고 자야 된다. 네. 요 내용은 어떨까요? 네, 저는 이거는 O 쪽이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요거는 좀 해당이 된다. 네, 그래서 잘 말리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요?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네네. 우리가 머리가 젖은 상태면은 아무래도 머리가 조금 더 잘 엉키기도 하겠죠. 네. 조금 더 물리적인 자극이 좀 생길 수 있고요. 또 우리 피부 장벽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네네. 두피도 피부잖아요. 네. 두피는 우리가 어떤 물에 오래 잠기면 침윤, 마세레이션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장벽이 좀 들뜨게 돼요. 약해지죠. 장벽이 약해지면은 염증 물질 같은 게 증가하게 되는데 머리가 젖은 상태로 자면 이 물기가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죠. 베개나 뭐 본인이 베는데 물기가 벨 거예요. 네. 그럼 밤새도록 그 베개에 젖어 있는 그 수분이 내 두피를 자극을 할 거고요. 두피의 장벽이 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염증이 조금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게 두피 장벽이 안 좋으면 네. 당연히 모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요. 이게 어떤 직접적으로 장벽이 안 좋다고 해서 머리가 막 줄줄 빠지는 건 아니지만 평소에 탈모증이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원래 지루 피부염이나 그런 어떤 두피에 염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네네네. 그 염증을 조금 더 악화시킬 수가 있겠죠. 자주 손 물에 담그면 요즘 그
코로나라는 얘기 하면 안 되더라고요. 코끼리 바이러스. 뭐 아, 그래요? 다르게 코만 붙여서 부르는 아, 분들도 그래요? 있던데. 네. 어쨌든 그 코끼리 때문에 네네. 손을 자주 씻으면서 네네네. 손이 조금 그 상하잖아요. 그쵸. 아무튼 좀 그렇죠? 건조해지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렇게 네. 물에 젖어 있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좀 좋지 않겠죠, 두피가. 네. 그러니까 아, 그러네요. 샴푸 젖은 상태로 자면 아무래도 머리카락이나 두피에 조금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오. 있으니까요. 머리를 네. 좀 잘 말리고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맞아요. 조금 네. 밤에 머리 감으시는 분들은 잘 말리고 좀 주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금 좀 궁금한 게 아무래도 여자분들도 왜 남성분들은 얇아지면서 머리가 빠진다라고 네,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는데 네. 여자한테도 그게 해당이 되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탈모라는 거는 굉장히 큰 범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거 너무 제가 의학적인 거를 깊이 얘기하면 사실 이해하시기도 좀 힘들 것 같은데 굵은 털 상태에서 그냥 줄줄 빠지는 게 있어요. 그게 생장기 탈모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굵은 털에서 그냥 줄줄 빠지는 그런 탈모도 있고요. 네. 뭐 이렇게 머리가 좀 약해지면서 힘없이 빠지는 머리들도 있고 점점 가늘어져가는 마치 남성 탈모, 남성 네네. 대머리처럼 네. 여성에게도 그런 여성 탈모, 여성 대머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다르게 뭐 여성은 가늘어지면서 빠지는 약해지는 탈모는 없다 그게 아니고요. 여자도 그런 탈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좀 모발이 두꺼운 게 어쨌든 좀 튼튼한 그럼요, 거겠죠? 그럼요. 당연히 더 유리하고 좋은 거죠. 그렇군요. 네. 아, 그리고 플랜트 이터널님은 젖은 상태로 자면은 두피 비듬도 좀 잘 생기는 것 같다. 그럼, 네, 그럴 수 이것도 좀 있죠. 맞는 예, 말이겠죠? 비듬이라는 게 음. 두 가지 종류의 비듬을 생각하면 돼요. 한 가지는 피지가 많아지면 생기는 염증성 비듬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피부가 너무 건조해도 각질이 일어나면서 비듬이 생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피부 장벽이 망가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피부가 많이 그 두피가 젖은 상태로 자면 아까 제가 장벽이 망가진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밤새도록 그 젖어 있다가 낮에 또 바짝 마르고 그러면서 장벽이 망가지기 때문에 각질이 막 일어나는 건성 비듬도 생길 수 있고요. 네네. 또 이렇게 젖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염증이 생기면 염증 물질이 증가하고 피지가 증가하고 피지를 먹고 사는 그러면 그 비듬균들이 증가하고 네네. 그러면서 생기는 또 비듬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두피 염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머리 잘 말리고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래나 저래나 일단 말리고 자는 게 중요하다라고 조금 생각이 드네요. 두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질문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혹시 두피에 이제 브러쉬가 계속 닿으니까 이것도 좀 자주 바꿔주는 게 좋은지라고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네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그 브러쉬 같은 것도 하여튼 뭐든 깨끗하지 않은 것들은 그렇죠, 네, 그렇죠.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네네네. 더 중요한 건 사실 우리 피부는 정상적으로 어떤 방어벽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네. 다소 조금 약간 더럽다 하더라도 뭐 바로 문제를 일으키진 않아요. 더 중요한 거는 브러쉬의 그 모가 너무 단단하거나 너무 뾰족하거나 그 두피에 자극이 많은 것들을 피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조금 자극을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 그리고 저도 이렇게 하는데 베르체스조님 질문에 일주일에 2, 3일 간격으로 2가지 샴푸를 쓰신대요. 근데 저도 약간 왜 바꿔서 좀 번갈아 가면 쓰면 네네. 더 깨끗하게 조금 샴푸가 되는 느낌 때문에 그렇게 그래요? 하거든요. 네. 이거는 뭐 두피에 뭐 안 좋은 영향? 아니요, 뭐 특별히 그건 그냥 상관없을까요? 네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아, 맞아요. 이 얘기도 조금 많이 속설로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미용실 가면은 특히 이거 네. 좀 많이 강조를 해주시는데 네. 가르마 방향을 주기적으로 바꾸는 것이 좀 좋다. 네. 이 내용은 어떨까요? 저는 옵니다. 맞다고 생각을 이거는 합니다. 맞다. 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남성들도 그렇지만요. 여성 탈모의 경우에 이게 되게 잘 나타나는데요. 여성 탈모가 있는 분들 중에 이 뱅헤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게 우리 앞머리를, PD님은 네. 이제 머리를 길러서 네, 내리셨고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앞머리를 조금 이렇게 앞머리가 있는 여중생들 깻잎 네, 머리 같이 학생분들 특히 이렇게 앞머리 많이 이렇게 앞머리를 내리고 해주시는데, 있죠. 네. 그러면은 자기 정상적인 이 세로 형태의 가르마가 있고요. 뱅헤어 때문에 약간 가로 가르마가 생기거든요. 네네. 그럼 그게 만나는 정점 부위가 있잖아요. 네. 그 부위는 다 횡해요. 그렇구나. 그 헤어스타일을 오랫동안 네네네. 하셔서 그 뱅헤어를 어렸을 때 중고등학생 때부터 해가지고 30, 40대가 되신 분들을 보면은 거기가 다 횡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부위에 탈모라고 이제 병원에 오시는데 그 탈모라는 게 어떤 이게 병적인 진행이잖아요. 병적인 진행이라기보다는 한 가지 스타일을 오래 유지하시고 물리적인 힘의 어떤 정점이 거기로 다 몰리는 거잖아요. 특히나 여성분들은 머리를 또 이렇게 뭐 식사할 때나 많이 묶죠. 맞아요. 네, 묶는 게 네. 우리가 이
압박에 견인에 의한 탈모가 또 생길 수 있어요. 묶는 게 너무 아. 강하면. 그 실제로 견인성 탈모라는 병명이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네네. 이렇게 어떤 형태의 헤어스타일을 오래 하고 특히 여성들, 이게 남성들보다도 여성들 머리를 묶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 가르마 방향이라든가 한 가지 헤어스타일을 너무 오래 하면은 그 방향으로 조금 탈모처럼 모발의 그 밀도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네네네. 있어요. 근데 가르마의 방향을 바꿔주고 헤어스타일만 조금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그런 탈모는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조금 네. 머리를 세게 묶는 것도 조금 지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되게 원장님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원장님 너무 젠틀하시다고 막 네. 뷰티가 있으시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데 네.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맞아요. 지금 메이비투데이님도 학생 때 뱅헤어 진짜 많이 했었다고 많이들 하시는데 이것도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0200미니님이 지금 또 후원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10,000원이나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질문 주셨는데 한번 받아볼게요. 비오틴 많이 먹으면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그러니까 비오틴은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그 먹는 여러 가지 음식에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그러니까 비오틴이 결핍이 되면 그때는 탈모가 생기는 건 맞습니다. 네네네. 비오틴이 모발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예요. 비오틴 결핍은 탈모를 만드는데 그렇다고 비오틴을 많이 드신다고 해서 모발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가면은 부족한 거를 채워주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 수준이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드신다고 해봤자 그렇게 큰 효과는 없어요. 거기다 비오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비타민 H라고 하는데 우리가 먹는 종합 비타민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식사를 잘 하시면 식사만으로도 잘 섭취가 돼요. 간혹 근데 계란 흰자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뭐 운동하신다고 해서 뭐 계란 흰자만, 근데 계란 흰자에 있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비오틴하고 결합해서 흡수를 좀 막는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계란 흰자를 많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오틴 보충이 조금 필요하실 수 있고요. 영양결핍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비오틴 보충이 필요할 수 있는데 네네. 일반적으로는 비오틴을 뭐 충분히 식사를 잘 하신다 그러면 많이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비오틴을 먹어서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렇죠.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네요. 지금 원빈님이 여성은 탈모가 별로 없는 시청자 수 많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죠, 원장님. 어때요? 요즘에 저희 병원에는요. 네. 예전에는 탈모하면은 그 남성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요. 네. 요즘에 여성분들이 더 많은 고민을 가지고 더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네. 그런가요? 거기다 또 여성분들 정말 한 20대 중반 이 정도 되시는 분들부터 탈모 고민으로 많이 오세요, 병원에. 그렇군요. 조금 네. 젊은 여성분들도 요새는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네요. 네. 네, 아주 질문도 많고 너무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녹시딜에 대한 질문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조금 이따가 그 약에 대한 이야기도 좀 네, 다르잖아요. 그때 네. 좀 한꺼번에 받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5번째. 저 사실 이거 제일 궁금했어요. 네. 출산 후 탈모. 왜 정말 출산하고 나면 네. 머리카락이 뭐 100일까지 뭐 빠진다. 뭐 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요거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는지 네. 좀 치료를 해야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제 그 출산 후에 탈모가 생기는 이유는 네. 그 우리 모발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그 모발이 좀 빠져나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기가 돌아야 되는데 네네. 우리가 임신 중에는 여성 호르몬의 레벨이 확 상승을 하거든요. 네네. 여러 가지. 근데 그 호르몬들이 머리를 빠지지 않게 좀 붙잡아줘요. 탈모의 주기를 halting한다고 그러는데 탈모 주기를 막아버려요. 네. 그러면서 머리가 빠지지 않게 버텨주다가 그러니까 머리들이 빠져야 되는데 빠지기 직전에 이렇게 막 몰려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선만 통과하면 빠져야 되는데 빠지기 직전에 막 몰려 있어요.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이제 서 있는 거예요. 네네. 빠질 준비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랬다가 임신을 이제 출산을 하고 네. 여성 호르몬 태반이 빠져나가면서 여성 호르몬 레벨이 확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탈모가 시작이 되는 그동안 원래 사실은 천천히 10개월에 걸쳐서 빠지고 나고 했어야 되는 머리털들이 빠지질 않고 다 모여 있다가 네, 그리고 갑자기 빠지게 되는 거죠. 호르몬 레벨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그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하고 나서 대개는 짧게는 한 달, 빨리는 한 달, 늦게는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탈모가 시작이 됩니다. 네네. 이 탈모는 긴 털이 막 정말 줄줄줄줄 빠지죠. 그래서 나 무슨 큰 병 걸린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네. 그렇게 빠지는데 대개는 그렇게 빠지는 시기가
출산 후에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이제 그게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오래 가시는 분은 출산 한 1년 정도까지도 빠지기도 사람마다 해요. 차이가 있나 그럼요. 봐요. 다 모든 거는 다 개인차가 있는 그쵸, 거죠. 그쵸. 예, 그래서 그렇게 빠지게 되는데 이렇게 출산 후에 빠진 탈모는 대개는 시간 지나면 거의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엄마들 아기를 낳으신 분, 이제 출산하신 분들이 네네.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지나면 꼭 그 남자애들 저 옛날 중학생들 스포츠 머리 깎듯이 삐죽삐죽 머리가 잔털이 막 올라와요. 병아리 털 같이. 그 헤어스타일이 좀 웃기게 되죠. 앞머리가 이렇게 삐죽삐죽 그렇구나. 정리가 안 되고. 네네네. 한꺼번에 빠졌던 머리들이 또 한꺼번에 나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대부분 해결이 되는데 네네. 근데 원래 모발이 좀 약했던 분들이 있어요. 네. 원래 모발이 가늘고 약했던 분들, 그리고 임신 중에 혹은 산후에 영양 보충이 제대로 안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게 다 회복이 안 돼요. 그렇구나. 네, 다 회복이 안 되고 또 원래 임신 전, 그러니까 임신하기 전부터 출산 네네. 전부터 여성 탈모를 갖고 계시던 분들 다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조금 네.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네네, 돌아오지만 좀 원래 약하거나 아니면은 산후조리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조금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걸로 좀 병원에 많이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꽤 계십니다. 출산하고 나서 1년 이상 지났는데도 네네네. 모발이 잘 안 나고 뭐 원래 너무 고민이 많이 된다고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근데 그렇군요. 산후에 예를 들어 뭐 수유 중이고 출산을 하신 지 뭐 불과 한 3, 4개월, 4,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머리가 많이 빠져요. 그러고 오시는 거는 사실 그때는 뭐 워낙에 빠질 것들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제가 해드릴 게 많이 없어요. 근데 한 1년 정도 이상 지났고 이제 그 수유도 끝나셨고 네네네. 산후에 한 1년 정도 지났는데도 머리가 계속 빠지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좀 병원에 네네. 와셔서 치료를 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네. 김기아님이 치료받으려면 출산은 언제부터 받는 게 좋은가라고 질문 주셨는데 한 1년 정도까지는 조금 지켜보다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좀 네.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수유는 끝난 다음에 오셔야 네, 저희가 약이라든지 뭐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수유 중에는 네네. 어쨌든 뭐 아무래도 아기의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네요. 지금 메이비투데이님도 맞아요. 원장님 말씀처럼 임신 후에 머리 새로 나서 고슴도치처럼 삐죽삐죽 났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네요. 저도 저희 집사람 그렇게 머리털 웃기게 재밌게 나는 거 봤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또 경험을 하셨다고 하니까 네. 얼른 또 무럭무럭 자라나야 될 텐데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요, 이렇게 해서 5번째 내용 알아봤고 6번째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성도 대머리가 될 수 있다. 네. 사실 남성 탈모라고 하면 대머리가 되신 분들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성분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되는 이미지가 잘 떠오르지는 않는데 혹시 이런 경우도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네, 여성들도 70대 정도가 되면은요, 70대 여성의 한 30% 정도는 30%나요? 대머리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하지만 이 대머리라고는 용어를 사용하면 또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네, 또 전문 용어가 혹시 있을까요? 근데 이게 참 우리말로 전문 여성형 탈모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은 부르는데요. 네네.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이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머리를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자와 여자는 그 형태가 틀려요. 그래요? 남자들은 앞머리가 넘어가고 정수리가 가운데가 휑해지면서 네. 결국은 넘어간 앞머리와 휑해진 정수리가 만나면서 얘가 전체적으로 테둘레만 나면서 휑해지는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네네. 게 남성형 탈모고요. 여성형 탈모인 경우에는 대개 여성들은 앞머리 헤어선이 이렇게 뒤로 확 넘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남자들처럼. 물론 여성들도 나이 먹으면서 조금은 이마가 넓어질 수 네네. 있어요. 앞머리가 좀 약해지고. 근데 대개는 여성들은 이 가운데 머리에 앞머리는 유지되지만 위쪽에 있는 꽤 넓은 부위가 전반적으로 머리가 가늘어지고 휑해져요. 가르마선이 넓어지고 뭔가 휑해지고 그래서 가끔 지하철이나 버스에 타서 보면은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 할머니를 보면 이쪽이 좀 휑한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제가 이제 30% 정도 되신다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하시죠? 네. 부분 가발들 많이 하세요, 어르신들이. 그렇구나. 외출하실 때 부분 가발들 많이 하고 나가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0200 미니님도 30%나요? 라고 조금 놀라신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는 진짜 그 퍼센트가 높네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런 그 여성형 탈모, 남성형 탈모 모두 일종의 그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일종의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여성들은 폐경 이후에 네.
폐경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줄고 남성 호르몬의 레벨이 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여성형 탈모가 조금 더 빨리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폐경 이후에 여성형 탈모가 빨리 진행될 때는 탈모에 대한 치료도 필요하고요. 어떤 갱년기 증상이 심하게 같이 동반될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을 좀 보충해주는 그런 호르몬 리플레이스먼트 치료 같은 것도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여성형 탈모도 그런 증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이제 7번째 내용이 궁금한데요.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하냐? 사실 남성 탈모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네. 거의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떻게 치료를 하냐? 같은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 피나스테라이드, 두타스테라이드 이 두 가지 성분은 여성 탈모에는 효과가 없는지 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남성형 탈모, 그러니까 남성 대머리 증상에는 이미 뭐 다들 아시다시피 네. 피나스테라이드, 두타스테라이드라고 하는 굉장히 탁월한 약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여기서 탁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진행되고 점점 심한 탈모로 가는 거예요. 이 약들의 효과는 그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탈모로 가지 않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탁월하다는 말씀이 마치 이 약만 먹으면 막 머리가 무럭무럭 자라고 된다. 예, 그런 느낌은 그거랑은 아니고 아니에요. 그거랑 의지의 아니지만 개념이라고. 그냥 놔뒀으면 너무 네. 심해지는 걸 막아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그쵸. 놀라워요. 그냥 네네네. 약을 하나를 먹는 정도로. 네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 놀라운 남성들의 아주 그 삶을 해피하게 만들어주는 네네네. 예, 아주 대표적인 남성에게 필요한 해피드럭이라고 해피드럭. 생각하는 네. 네, 그 약이 피나스테라이드, 두타스테라이드인데 네. 공식적으로는 여성 탈모에 피나스테라이드, 두타스테라이드는 효과가 없고 네. 여성들에게는 금기로 돼 있는 약이에요. 네. 이게 왜 여성들에게 금기로 돼 있냐면 피나스테라이드나 두타스테라이드는 DHT라는 호르몬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데 네. 이 남성 호르몬의 어떤 대사 과정은요. 사실은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은 더 큰 범주로 따지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는 큰 범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서로 간의 대사가 되면서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줄고 뭐 이런 영향을 서로 간에 막 주게 돼 있어요.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서로. 근데 DHT라는 거를 블럭을 하면은 네. 상대적으로 여성의 경우에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유방암에 혹시라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네, 물론 네네네. 이 약을 드신다고 해서 무슨 없던 유방암이 생긴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가 기전상으로 혹시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족력의 집안에 유방암을 앓으셨던 그 가족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가슴에 그 어떤 선종이라든가 뭔가 양성 종양이라도 네네. 혹시라도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이 약의 사용을 좀 확실히 금해야 된다. 근데 네네. 기본적으로 이거는 여성 금기로 돼 있는 약이에요. 그래서 네네. 그게 이제 한 가지 이유고 또 한 가지는 이 약이 그 남아에서 네. 남자아이가 성기가 만들어질 때 중요한 호르몬이 바로 DHT라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엄마 태중에서 이 성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임신한 산모가 이 약을 많이 복용했을 경우에는 네네. 남자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남자아이 성기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는 남자아이지만 네네. 성기는 여자아이 성기를 갖고 나오는 그런 기형적인 형태가 네네.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성에게는 금기로 돼 있는 약이고 여성 탈모는 남성 탈모하고 나타나는 기전이 다르고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네네. 쓰는 약도 남성 탈모하고는 기본적으로는 달라요. 기본적으로 다르게 돼 있지만 네네. 이제 저처럼 탈모를 많이 보는 의사들 사이에서는 네네. 이 여성에서도 피나스테라이드나 두타스테라이드를 아주 제한적으로 처방을 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아, 원장님도 처방을 그러면 네네, 저도 아주 제한적으로 이분에게는 이 약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이 들 경우에만 그러시구나.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럼 효과적으로는 어땠어요? 네, 이 효과가 남성에게서 나타나는 것만큼 그렇게 효과는 없어요. 아무래도 여성에게는 여러 가지 약을 쓰는 것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그냥 툴일 뿐이지 네네. 아주 절대적인 툴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굉장히 탈모가 좀 복잡하고 이분의 탈모가 다른 약으로 치료가 혹은 다른 치료 방법으로 잘 되지 않을 경우에 네네. 이런 약도 우리가 하나의 툴로 투여를 해가지고 이제 반응을 지켜보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여성에게는 금기다라는 네. 거를 그래서 조금 여성 탈모에 네. 세계적으로 공인이 된 유일한 약은 미녹시딜이에요. 미녹시딜. 미녹시딜을 바르는 것만이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알려져 있고 여성에게 아주 제일 그 맞는 치료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미녹시딜 많이 발라보신 분들 여성분들 중에 오랫동안 바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바르면서도 별로 효과가 없고 실패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텐데 말씀드렸듯이 여성 탈모에 어떤 남성에게 있어서 피나스테라이드, 두타스테라이드만큼의 절대성을 갖는 약은 없어요, 여성에게는. 그렇군요. 그래서 여성은 어떤 의사의 어떤 치료 경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네네. 일종의 칵테일 요법이죠. 여러 가지 약을 같이 이제 그분의 어떤
증상에 맞는 의사의 임상 경험에 따라 투약을 하게 되고 뭐 다양한 치료법을 시도를 하고 네네. 그러면서 경과를 좀 지켜보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여성 탈모 치료는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길게 봐야 되는군요. 네네. 하면서 어떤 트라이를 해나가면서 그분에게 맞는 치료를 좀 찾아 나가야 되고요. 그렇게 이제 잘 그 맞는 치료를 찾았더라도 이제 그 치료를 오랫동안 유지해 나가면서 관리해 나가면서 상태를 봐야죠. 기본적으로 나빠지는 쪽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냥 놔두면. 그렇군요. 네. 사실 이게 대표적인 약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남성만큼 그렇게 절대적인 약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좀 다양한 네. 치료를 받고 있다. 네. 그러면은 그 만약에 여성 탈모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선생님 같은 그렇게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게 되면 네. 먹는 약 말고 또 이렇게 다른 시술 같은 것도 네네. 있나요?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어떤 그러니까 시술이 뭐 있어요? 그건 이제 병원마다 의사마다 조금 자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다 다를 텐데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저 같은 걸 이용하는 치료도 많이 하고요. 레이저요? 네네. 오. 레이저를 이용하는 치료도 많이 하고 네네네. 두피에 주사를 놓는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모발 이식을 권해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 모발 이식도 여성분들도 네네. 하시는 경우도 네네, 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많이 횡한 여성분들은 모발 이식. 그러니까 미용적으로 어떤 앞머리 헤어라인 이마 좁게 하고 싶어요 그런 게 아니라 네. 진짜 탈모가 있어서 그 모발 이식 하시는 분들 여성분들 중에도 꽤 네네. 계십니다. 아, 그거 하시고 또 그렇구나. 좋은 효과 많이 보시고요. 그렇구나. 네. 네, 다양한 치료법이 있네요. 근데 그 체크체크님이 조금 걱정이 되셔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 혹시 건강이 어디가 나빠야 머리가 많이 빠지는지 무섭게 뭉탱이로 빠진다. 이런 경우는 뭐죠? 아마 무섭게 뭉탱이로 빠지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두 가지. 그러니까 어떤 네. 건강에 네네. 특별한 지병이 없는 분이라고 그러면 첫 번째, 최근에 체중 변화가 큰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체중 변화. 네, 그러니까 여성들 다이어트 하면서 체중이 감소하면서 머리가 정말 뭉탱이로 빠지거든요. 네네. 두 번째는 혹시나 정말 무섭게 뭉탱이로 빠진다 그러면 머리에 어느 한 곳에 원형 탈모가 생기지 않았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원형 탈모의 경우에는 정말 짧은 기간 안에 무섭게 머리가 빠질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 중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고 네네네. 체중이 만약에 감소하는 거는 뭐 본인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나 체중을 재보시면 아시겠죠. 자기 체중은. 만약에 원형 탈모가 있다 그러면 원형 탈모는 대개는 전신 건강과의 대개 원형 탈모하면은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네. 사실 원형 탈모 있는 분들만 스트레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스트레스를 어떤 수치화할 수도 없고요. 네네. 원형 탈모 스트레스 때문에 원형 탈모가 생긴다. 아마도 그럴 거 연관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적이지 않아요. 근데 대개는 원형 탈모는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나 특별한 원인 없이 생기는 경우가 거의 99%. 원인이 없는 네네. 경우가 99%. 네네. 그리고 네네네. 아주 적은 경우에 갑상선 이상을 동반하는 경우에 원형 탈모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원형 탈모가 조금 심하게 여러 부의 다발성으로 나타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을 체크해 보거든요. 그럼 제가 한 체크를 하면은 정말 한 30명 정도를 체크하면 그 중에 네. 한 분 정도는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지금 체크체크님이 정말 숱이 많았는데 거짓말 조금 보태서 10분의 1로 줄었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네네네. 줄으신 네. 거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보태셨네요. 조금 보태셨나 봐요. 네. MSG를 조금 쳐서 10분의 정확하게 1이라고 알려주시면 하셨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럼 어쨌든 이런 좀 경우에는 병원을 빨리 방문을 네.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죠? 영양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양과 네네. 탈모의 그 관계가 남성분들보다도 훨씬 더 영향이 많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7번째 질문까지 받아봤습니다. 그럼 8번째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원푸드 다이어트, 마침 다이어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네. 다이어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특히 한 가지 음식만 네. 오랫동안 먹는 그런 다이어트 탈모에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네, 생각해도 네, 뭔가 영양의 편중이 부족할 것 나타날 같아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 체중의 변화가 탈모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모발은. 그러니까 음. 실제로 골고루는 먹는데 양을 줄였어요. 네네. 물론 영양은 밸런스가 맞을 것 같아. 체중이 줄면 일단 탈모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체중이 단기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70kg였던 분이 단기간에 뭐 한 5개월 정도, 한 10kg 정도를 줄였다. 60kg가 됐다. 100% 거의 100% 탈모가 생겨요. 거의 100%. 네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머리가 좀 많이 빠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네. 원푸드 다이어트 당연히 탈모에 영향을 주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렇게 다이어트를 통해서 체중이 줄면서 빠진 모발은 네. 여성 탈모가 진행이 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일시적으로 일시적인 거. 모발에 어떤 탈모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후에 체중이 어느 정도 준 상태에서 이렇게 그
그다음부터 이제 그 체중을 잘 유지하시면서 영양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다시 머리는 돌아오나요? 다시 돌아옵니다. 거의 다 돌아옵니다. 다행이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어쨌든 원푸드 다이어트를 해서 실제로 체중이 많이 줄으면 당연히 그리고 원푸드 다이어트면은 뭐 영양 밸런스가 맞지 않으니까 체중이 좀 줄 거 당연한 거고요. 그 탈모에도 네. 악영향을 주는 거 당연하고 한 가지 희망적인 건 이후에 잘 식사 잘 하시면 머리가 또 날 겁니다. 네. 어쨌든 너무 좀 무리하게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그렇죠, 조금 건강에 그렇죠.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조금 잘 이렇게 천천히 해주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다이어트 하셔야 되는 여성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게 정상적으로 그냥 식사는 하시되 술 드시지 마시고 술 자체가 칼로리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네. 술 먹으면 술만 먹는 게 아니에요. 안주. 치킨도 먹어야 되고, 그쵸. 예, 삼겹살도 먹어야 되고,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술 드시지 마시고 안주 드시지 마시고, 그리고 커피라든가 음료수 드실 때 그 단 시럽이라든가 마끼아또 먹지 말고 그냥 단 거. 네, 그냥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네, 그렇게 커피 드시고 이런 것들을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음식을 정말 무리하게 줄이는 것보다 굳이 먹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런 기호식품들 그런 것들만 줄여도 체중은 많이 빠집니다. 진짜 중요한 팁이네요, 네, 선생님. 네. 굳이 먹지 않아도 되는 거를 조금 줄이는 네, 게 네. 훨씬 좀 건강하게. 그렇죠. 굳이 먹지 네. 않아도 되는 거 생각해 보시면은 오다 가다 아마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럼요. 과자 꺼내 먹고 네. 이런 거. 그것만 줄여도 뭐 맞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눈에 들어오는 질문이 있어요, 원장님. 그 흰머리가 갑자기 확 생긴 거는 뽑아도 되는지 아니면은 왜 뽑으면 더 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뽑으면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네, 있잖아요. 네. 요거는 어때요? 뽑으면 더 나진 않습니다. 우리가 그 간혹 예전에 그런 얘기죠. 머리를 깎아주면 혹은 머리털을 뽑아주면 그 자리에서 한 구멍에서 두 개가 난다. 네. 뭐 그래가지고 애기들 입으로 머리 더 깎아준다 맞아요. 그러고 밀어준다 그죠?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틀린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머리를 뽑았을 때 머리가 두 개로 나려면 머리를 뽑는 과정에서 굉장한 물리적인 자극이 크게 작용하면서 안에 있는 모근이 분리가 돼야 돼요. 근데 뿌리가 분리가 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렇게까지 오. 물리적인 자극을 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네네네. 그래서 머리를 뽑는다고 해서 한 구멍에서 두 개가 나는 건 아니고요. 흰머리도 뽑는다고 해서 한 구멍에서 두 개가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이런 건 있어요. 어느 특정 부위에 흰머리가 유독 많이 생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 부위가 머리가 한 가닥 흰머리가 있었는데 걔를 뽑았어요. 네. 걔도 이제 흰머리가 나겠죠. 네. 근데 그 주변에 아마도 우리가 이 흰머리가 생기는 기전을 100% 우리가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했지만 모근에 있는 멜라닌 세포, 그러니까 머리를 검게 만드는 멜라닌 세포 이상이 생겨요. 그 어느 한 모근에 멜라닌 세포의 이상을 만드는 주변 환경이 조성돼 있을 때는 네. 여기를 하나를 뽑았으니까 뭐 거기서 이제 앞으로 계속 흰머리가 날 거예요. 또 날 때도. 주변에 있는 다른 모근들에도 그 안 좋은 영향들이 점점 퍼져 나가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도 새로 원래 검었던 머리가 헤어지게 흰머리가 되는 거지. 하나를 뽑았다고 해서 그 구멍에서 뭐 두 개가 흰머리가 나오고 그건 그렇구나. 아니에요. 네. 그것 때문에 좀 이런 얘기가 나왔나 봐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흰머리를 뽑아도 그 자리에서는 흰머리가 나기 그렇죠. 때문에 이미 멜라닌 세포가 손상이 됐기 때문에 한 번 멜라닌 세포가 손상이 돼서 멜라닌 색소를 잘 못 만드는 멜라닌 세포가 된 다음에는 네네. 이게 다시 원래 그 검은 털을 만드는 멜라닌 세포를 회복은 잘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회복을 되는 방법을 사실 아직은 잘 몰라요. 항산화제가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네. 정확하지 않거든요, 아직은.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좀 그냥 안 뽑는 게 낫겠어요, 원장님. 네. 이렇게 저는 뽑아요. 그래요? 사실 저도 뽑아요. 저도 가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안 뽑으면 네. 너무 답답해요. 아직은 뽑아서 감당할 정도니까 감사한 거죠. 네, 맞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네. 이렇게 잘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근데 커피에 대한 이야기 아까 해주셨잖아요.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랬더니 아주 믹스커피 절대 못 끊는다. 이런 네. 말씀 많이 해주세요. 믹스커피 안 좋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겠죠. 믹스커피 안에 설탕이랑 프림 같은 게 많이 좀 많이 들어있으니까 들어있다 보니까 칼로리가 아무래도 좀 높겠죠. 믹스커피보다는 네. 커피 좋아하시면 그냥 아메리카노 뭐 네. 이렇게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또 9번째 내용 한번 해볼게요. 요게 숫자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요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철분제 복용이 탈모에 좋다. 네. 이런 내용을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여성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생리 현상이 있고 또 그 아무래도 먹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남성에 비해서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우리나라 여성들 다이어트 많이 하시니까 그런 과정에서 영양분 부족,
철분 부족 때문에 나타나는 탈모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이 철분제가 그럼 어느 정도 철분이 어느 정도 수치일 때 이걸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철분제를 복용을 해야 되느냐? 네네. 그게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철분이 정말로 많이 부족한 분들은 철분 결핍성 빈혈이 나타나요. 네네. 그 정도가 되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네, 좀 그때는 복용을 내과를 필요한- 다니시면서 네네. 내과에서 철분제 처방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빈혈이라는 거는 당장은 빈혈이 좀 있고 그러는 게 우리 몸에 큰 이상이 없어요. 젊을 때 잘 몰라요 무슨 이상이 있는지. 네네네. 빈혈은 피 안에 그 영양이라든가 산소를 공급해주는 헤모글로빈이라는 수치가 떨어진 게 빈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이 손바닥에 제가 영양을 공급하는 게 피 10방울이면 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피라고 그러면 네네. 헤모글로빈이 줄었으면 피가 30방울, 40방울이 필요한 거예요. 제대로 된 내 손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 심장이 더 일을 열심히 해야죠. 네, 또 무리하게. 피를 더 짜줘야겠죠. 네네. 그러니까 심장이 무리를 하게 되고요. 심장이 무리를 해서 피를 짜주게 되면 압력이 올라가겠죠. 네. 심장의 압력이 올라가면 폐가 안 좋아져요. 폐까지 네. 영향이. 또 간이 안 좋아져요. 간도 안 좋아. 그래서 전반적으로 빈혈은 이게 단기간에는 별 영향이 없지만 길게 시간이 지나면 뭔가 몸을 점점 사그러지게 만드는 안 좋게 만드는 뭐 일종의 하여튼 몸을 소모하게 만드는 소모성 질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진짜 빈혈이 있는 분들은 그 철분제 당연히 드시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헤모글로빈 수치는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몸에 저장철 페리틴이라고 하는 저장철이 확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 탈모가 나타나는 경우가 특히 여성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철분제 복용이 필요한데 그럼 그 페리틴의 감소의 기준을 어느 정도로 삼아야 되느냐? 네. 그게 좀 애매해요, 의학적으로. 아,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페리틴이 왜냐하면 정상 레벨 자체가 40에서 200 정도로 그 레인지가 굉장히 좀 넓어요. 넓네요. 그래서 네네. 정상 범위도 이게 사실은 그 레인지가 넓다는 얘기는 아직 정확히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사실은. 그리고 40 이하면은 무조건 문제가 있냐? 근데 페리틴 저장철 레벨이 40 이하로 떨어진 분들도 전혀 빈혈 없이 잘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40이라는 게 꼭 기준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조금 이 철분제가 어쨌든 우리 검사를 했을 때 많이 감소돼 있고 여성에서 머리가 점점 특별한 원인 없이 머리가 가늘어지고 특히나 생리혈이 양이 좀 많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철분제 복용이 탈모 치료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은 아니고요. 다 전부는 아니지만 조금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죠.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 철분제가 드시면 속이 좀 안 좋아요. 위장 장애가 조금 네, 변비도 있을 조금 수 있죠. 생기고 네. 속이 좀 안 좋으시고 그래서 네네. 저는 특별히 빈혈이 없으시고 철분 검사를 했을 때 철분 뭐 그 페리틴이라는 저장철 수치가 아주 약간만 감소되어 있는 분들 같으면 철분제 드시는 것보다 그 고기를 잘 드시라고 안내를 음식으로. 해드려요. 네, 네네. 고기에 소고기나 돼지고기, 네네. 그 빨간색 고기, 닭가슴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붉은색을 띠는 쇠고기나 돼지고기의 살코기 부분에 네네네. 이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고기를 기름기 적은 안심 뭐 이런 거를 좀 드시면 철분 보충에 좀 잘 될 것 도움이 같아요. 되겠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체크체크님 아까 머리가 좀 많이 빠지셔서 고민이었다고 말씀 주신 분이 페리틴이 조금 낮으신 분이었나 그러셨어요? 봐요. 네네네.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렇죠. 이렇게 영양 철분제를- 보충. 그러니까 아까 아마 치크치크님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 다이어트 혹시 체중 감소하시지 않았는지 뭐 그런 영양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네. 페리틴 레벨이 낮다는 얘기는 결국은 영양 보충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영양 좀 아마 치크치크님 되게 날씬하실 것 같아요. 식사 잘 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면 네. 탈모도 조금 회복하는 데 도움이 아마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건강 관리 먼저 해주시면은 조금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 내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피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모자나 양산 등으로 두피의 어떤 자외선 노출을 좀 이렇게 막아주는 것이 탈모에 도움이 된다. 네. 요건 어떻게 보실까요? 네, 도움이 됩니다. 그래요? 이게 그 자외선이라는 게 네. 이제 우리가 적당한 자외선은 비타민 D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해요. 네네. 그래서 비타민 D도 우리가 탈모가 있는 분들에서 비타민 D 레벨이 감소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비타민 D는 필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적당한 자외선이 필요하긴 한데 네. 너무 과도한 자외선은 염증을 일으켜요. 노화를 만들어요. 아까 제가 탈모, 여성 탈모도 그렇고 남성 탈모도 그렇고 노화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쵸, 네네. 피부가 좀 늙어요.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그래서 같은 연령대시더라도 네. 어떤 이렇게 몸을 써서 일을 하시는 노동, 야외에서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하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소위 화이트 칼라들하고 보면은
나이가 좀 달라 보여요. 같은 음. 나이대인데도. 자외선에 의한 외인성 노화가 진행이 되신 거거든요. 밖에서 계시는 분들은. 네네. 그래서 자외선을 많이 이렇게 쪼이는 게 탈모에 안 좋을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미 탈모가 많이 진행되신 분들 같은 경우엔 네네. 우리 머리카락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보호 역할이에요. 네. 머리카락이 쿠션 역할을 해서 어떤 충격으로부터도 보호해주지만 자외선으로부터도 보호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 아, 근데 그렇구나. 탈모가 돼서 머리가 휑한데 그냥 밖에 다니시면 어떻게 될까요? 더. 화상을 입어요. 아, 화상까지. 일광 화상을 입어요, 머리에. 아, 그렇군요. 네. 아니, 화상까지. 그러니까 물론 이거 탈모가 조금 심하신 분들, 네, 특히 네, 남성분들 중에 정말 이렇게 탈모가 많이 돼서 이게 테두리만 남은 분들은 네. 정말 화상 입어요. 그런 아, 분들은. 그렇군요. 네. 그렇게까지 되는지 몰랐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네네. 진짜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에 바르실 때 좀 여기도 좀 같이 발라주셔야 되고요. 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구나. 뭐 그렇게까지 탈모가 되는 경우는 없으시기 때문에 네네. 그래도 탈모가 심하시면은 뭐 양산이나 모자 같은 거를 좀 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는 두피 자외선 차단제가 있는지 몰랐는데 조금. 스프레이 같은 형태로 있어요. 아, 네. 그렇구나. 그런 거 조금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을 해보셔도 근데 이게 좀 좋을 것 불편해요. 끈적이고 좀 같아요. 진짜 불편해요. 아무래도 조금 뿌린다는 게 네네, 좀 불편하기 때문에 할 것 같네요. 네. 네. 그 자외선 차단제보다 아무래도 저 모자나 뭐 양산 양산 같은 네, 이런 거 좀 거를 쓰시는 게 먼저 좋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 10가지 체크에 대한 거는 다 짚어주셨고 질문 좀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한번 볼게요. 아까 질문이 조금만 내려주시면은 지루성 피부염 요것도 조금 탈모에 네네. 안 좋을 수 네. 있죠. 그럼요.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어떤 종류의 피부염이든지 그러니까 지루성 피부염이 어떤 탈모의 직접적인 원인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피부염이 당연히 악화가 되면 네네네. 그 부위에 염증이 심해지고 그 염증이 심해지면은 우리가 모근이라는 게 피부에 물론 깊은 층에 있지만 피부에 염증이 다 영향을 미치는 쪽이거든요. 모근에도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머리가 좀 약해질 수 있고요. 또 머리에 피부염이 있으면 가렵겠죠. 자꾸 그럼 또 만지게 긁겠죠. 되겠죠. 네, 긁으면 그럼 또 물리적인 빠지겠어요. 자극, 그렇죠. 아, 그런 염증 자체도 안 좋고 네네. 물리적인 자극 때문에도 또 이제 머리를 당기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피부염이 있으면은 안 좋습니다, 탈모에. 그렇군요. 네. 그리고 오혜진님 지금 셋째까지 출산을 하셨나 봐요. 근데 네, 탈모가 안 멈추신다고 아. 7년째 좀 고생을 하고 네, 네, 계신가 봐요. 갑상선 호르몬 네. 수치가 좀 낮게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병원을 방문을 하셔야겠죠. 네네.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하니까 수치가 낮게 나오니까 갑상선 저하증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갑상선 저하증이 있으면 피부도 좀 거칠어지고요. 네네. 피부가 보습이 잘 안 되죠. 그리고 탈모도 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 갑상선 호르몬제를 드신다 하더라도 아마 제 생각에는 출산하고 나서 지금 7년째 탈모가 멈추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조금 그 여성형 탈모 약간의 대머리 증상이 좀 진행 중이신 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에 대한 치료도 물론 하셔야 되고요. 네네. 지금 진행 중인 여성형 탈모에 대해서도 좀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병원 한번 오시는 게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은. 조금 오래되셨다 보니까 병원 네.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조금만 내려주시면은 달짜님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27세 남자분이신가 봐요. 네. 뒷머리는 괜찮은데 앞머리가 조금 빠지시나 봐요. 그래서 두피에 좀 여드름도 조금 나는 것 같고 정수리 부분도 좀 비는 것 같다고 약을 복용을 시작하셨는데 네. 이거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지. 네. 작년부터. 근데 오늘 여성 탈모인데 이렇게 남성이 해도 맞아요. 되는 너무 건가요? 근데 간절하게 질문을 네.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나칠 수가 네. 없었어요. 어쨌든 약은요. 이제 약을 드시라 그러면 뭐 저렇게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 이게 막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약을 먹는 게 우리 저기 밥은 죽을 때까지 먹잖아요. 그러니까 모발이 중요해서 내가 진짜 나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나는 내 머리는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약을 드셔야 되는 거고요. 유지하고 싶을 때까지는. 네네. 나는 어느 정도 내가 잘 사회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유지를 하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됐더니 이게 나에게 뭐 무슨 의미가 있나. 외모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난 내실이 중요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탈모는 미용적인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본인의 어떤 주관이라든가 생각에 따라서 네. 드시다가 나중에 뭐 끊으셔도 되고요. 네. 어쨌든 유지를 정말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유지를 하고 싶은 그 기간까지는 꾸준히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 순간까지. 네. 맞습니다. 여성 탈모.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받아볼게요. 네. 나이수님 질문. 탈모 샴푸 효과. 네. 요거 한번 더 네.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탈모 샴푸라는 게요. 그러니까 탈모 샴푸라는 건 없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은근히 샴푸 회사들이 탈모에 도움이 된다라는 뉘앙스를 은근히 풍기죠. 그쵸. 근데 탈모 샴푸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광고하는 거는 불법이에요. 네, 탈모 샴푸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탈모에 대해서 치료 효과가 입증된 샴푸라는 건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탈모 샴푸가 정확하게 모발에 좀 도움이 된다더라. 동의보감에 보니까 이 약초가 도움이 된다고 해서 내가 섞었다. 그래서 나온 샴푸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탈모 샴푸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굳이 탈모 샴푸를 꼭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뭔가 그래도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안 쓰는 것보다 네, 낫지 않겠나. 낫지 않을까. 이런 맞아요.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쓰시는 것 쓰시는 같아요. 게 많은데 네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화장품사들이 조금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거죠. 네네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탈모 샴푸가 일반적인 샴푸보다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몇 배 굉장히 비싸거든요. 조금 비싼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굳이 저는 이제 탈모 샴푸가 꼭 필요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정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아도 네. 되나요? 왜냐면 너무 아쉽다고 하셔가지고 미녹시딜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게요. 네, 네. 사실 그러면은 여성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제 바르는 미녹시딜이나 먹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먹는 미녹시딜은요, 기본적으로 먹는 미녹시딜은 여러 가지 위험성 때문에 탈모가 있는 분들한테 루틴하게 처방하지는 않는 약입니다. 병원에서는 그리고 그러시군요. 현재 우리나라에 나오고 있는 그 미녹시딜이 네네. 우리가 필요한 용량에 비해서 조금 커요. 왜냐하면 미녹시딜은 원래 고혈압 약이에요. 고혈압 약. 탈모에다가 처방하는 거는 네네. 그리고 고혈압에도 사실 요새는 거의 처방하지 않는 옛날 약이거든요. 네. 탈모에는 기본적으로 처방을 안 하게 돼 있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미녹시딜을 먹었을 네네. 때 일단 우리가 원하는 머리에만 머리가 털이 나는 게 아니고요. 채모라든가 코시염이라든가 다른 브렛나루까지 부분에도, 다른 네, 부분에도 날 털이 수 날 있기 수가 있어요. 때문에. 미녹시딜을 네네. 드시면. 거기다가 미녹시딜을 많이 드시면 어떤 전해질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 그 밸런스를 유지해주는 물질들이 있는데 거기에 전해질 밸런스가 좀 깨지는 경우가 드물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네네. 또 한 가지는 심장에 좀 무리가 될 수도 있고 두통이나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먹는 미녹시딜은 이제 의사가 병원에서 처방을 해야 되는데 조심스럽게 처방을 하죠. 꼭 필요한 분들한테 루틴하게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쓰더라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저용량으로 이제 정말 이렇게 보면은 약가루처럼 보일 정도로 쪼개서 네네 그렇게 그냥 드시도록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시게 그렇게 처방을 하고 있죠. 그러시군요. 네. 사실 못다한 질문이 많아서 너무 아쉽긴 하지만 이제 다음 방송도 있고 해서 원장님을 네.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